축하합니다, 정영환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최근에 미술계에서 그 K아트에서 아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고, 또 미술 시장에서도 핫하고 이런 정영환 작가를 만나게 되는데, 갤러리 M9에서 이번 전시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푸른 숲이 작가. 근데 이제 푸른 숲이라고 해서 블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드라든가 옐로우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한 컬러의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작가들과 다른 풍경을 그리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푸른 숲이라는 그 숲에 나오기까지는 제가 미술 학부 때부터 그 자연에 대한 그 모티프를 상당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자연에 대한 탐구를 할 때 어떤 자연의 그런 생성, 그다음에 그 성장, 그리고 그거에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소멸해가는 그런 어떤 순환적이고 윤회적인 그런 자연에 대해서 그 경외심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볼 때 제가 안주하거나 아니면 안식을 취하거나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항상 그 곁에 이제 자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연을 화폭에 담게 되고 추상 연구도 하고 구상으로 표현도 하면서 자연을 이렇게 탐구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푸른 숲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 내에서는 이 현대 미술이라는 게 참 어렵게도 인식을 하고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미술이 뭐가 있어? 이러면서 약간 색깔의 개념만 바꾸거나 아니면 변주시킨다고 했을 때 되게 새로운 자연이 되고 새로운 숲이 될 수 있겠다라는 계기를 먼저 가졌던 것 같아요. 정영환 작가의 작품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아왔던 그런 풍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컴포지션이라든가 컬러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아주 다른 작가들에게서 볼 수 없는 어떤 참신함과 새로움이 있는데, 어떤 영향받은 작가라든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 푸른 숲을 계획된 조경회에서 숲을 갖고 났을 때 따로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이런 작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작가군을 찾아보거나 이런 탐색은 없었던 것 같고, 오로지 제가 자연을 발췌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저의 어떤 계획된 조경에 의한 숲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계획적으로 나왔던 그 조경된 숲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그런 구도나 조형성이 조금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는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환 작가의 작품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간결한 그 나무와 숲의 이미지가 아주 정말 잘 짜임새 있게, 그리고 정갈하게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데, 국내외에도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근데 이런 그 독특한 형식과 패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작가의 고민 같은 것도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제일 늘 작업을 하면서 고민이 되나요? 먼저 제 조형적인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게 제가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게, 이게 그 숲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 복제가 될까, 이런 의문을 상당히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번 그려지는 그 수직과 수평의 그런 안정된 구도 속에서 그 변주돼 가는 그 푸른 숲과 그다음에 비비드한 컬러와 여러 가지의 색의 변주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제가 열정적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바라보는 관객이나 이런 분들의 소통이 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의문부호를 가지고 저도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작업 한 점 한 점 할 때마다 신중함을 가지고 하는 편입니다. 작가들이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많이 해요. 네. 정영환 작가뿐만 아니라 동등한 모티브라든가 동등한 이미지들을 화폭에 보여주는 작가들이 내 작품들이 너무 많이 자기 복제가 되어 있지 않는가, 내가 너무 동일한 이미지나 이런 아이콘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혹시 전문가들에 의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작가들은 아마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작가가 자기의 작품의 어떤 스타일이나 패턴, 양식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들이 불가피해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면서 스스로도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러니까 작가님이 고민했던 것처럼 정말 언제나 수평수직 속에서 그런 숲의 형상들을 일관되게 잘 표현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비단 정영환 작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다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직은 완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제 작품이 더 성숙되고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 독창적인 화풍이 제가 많은 것들을 작품을 서치하고 작가군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제 조형적으로 만들어진 숲이 아직은 독보적으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좀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이 조금 더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성과 서사성을 좀 가지고 그 안에 많은 제 안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는다면 조금 더 작품성이 더 깊고 그다음에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서 이런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클로드 모네는 나이 70이 돼서도 그런 수련 작품을 300점을 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작가가 얼마나 같은 테마지만 그것을 새롭게 표현하려고 하고 형식상으로 화면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추구했는가를 우리는 모네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정영환 작가의 작품 속에 이 풍경은 사실은 실제 풍경이 아니라 가상의 네. 이미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가상의 이미지의 풍경이 주는 그런 가치와 의미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정 작가님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작가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속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전부터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화두가 많이 됐던 것이 이제 그 미메시스라는 재현과 모방,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들이었는데, 저의 이 숲은 그 자연을 재현해서 해석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편집과 어떤 일부를 또 끄집어내면서 새로움을 만들어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이 주는 어떤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독창적인 그런 숲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숲에 의해서 뿜어져 나오는 새로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숲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숲과 비현실의 그런 이상 유토피아적인 숲의 경계라는 설정이 이 작업 속에는 저의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서서 관람객들이 작품과 소통하고 교감했을 때 얻어지는 에너지가 제 작품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고 서로 그게 선순환이 됐을 때 새로운 기운을 또 관람객 입장에서 얻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들을 또 선사해주고 싶은 게 작가의 마음입니다. 네. 우리 정 작가님 작품 속에 보면은 블루라든가 혹은 그린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블루와 레드, 블루와 핑크 이런 것들 이렇게 막 혼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작품은 푸른 숲의 작가의 그런 타이틀을 마치 넘어서기라도 한 듯이 레드 숲이에요. 거의 핑크 톤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저는 상당히 아주 정 작가 작품 속에서 인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이런 작품들이 올해는 이제 프랑스와 벨기에 이렇게 해서 정말 K아트의 새로운 작가로서도 아마 큰 전환의 계기도 될 것이고, 해외 컬렉터들에게 한국 작가의 어떤 면모를 새롭게 보여줄 것으로 보는데, 어떤 희망, 그리고 어떤 기대, 어떤 의욕 같은 거를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23년도 첫 전시를 갤러리 M9과 지금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전시를 좀 성과 있고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이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는 2019년도 작품이거든요. 2019년도 작품을 많이 발표는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작품인데 우연찮게 이렇게 그 목신의 오후라는 그 전시에 작품이 출품이 되면서 약간 이 와인 컬러처럼 뭔가 보르도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유럽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도 또 보여진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하는 그 연말까지 전시가 계속 차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프랑스하고 벨기에로 진출하게 되는데 작가로서는 어떤 해외 진출하는 게 그 의미가 상당히 부여가 되는 상황이고 그 의미를 통해서 제가 그 전시를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좀 성과를 내고 해외에서 많이 그 명성을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준비들이 되면서 조금 해외에서도 지명도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미술계에서도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그 유럽의 그 벨기에와 프랑스 그 외 유럽에 이렇게 진출해서 한국 작가로서 좀 좋은 면모와 그다음에 정말 이제는 BTS뿐만 아니라 K 아티스트로서 좋은 평가와 이런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